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초등 5학년이 되면서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고 최근 3달 전부턴 매일 코피를 펑펑 쏟아 엄마가 마음을 심하게 졸였던 12살 준석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준석이 엄마는 예전에 코피가 심했던 중학생 아이에 대한 저희 블로그 글을 읽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처음부터 준석이 엄만 코피를 진짜로 고칠 수 있는 건지, 아이에게 한약이 간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한약을 끊으면 코피가 다시 재발되는 건 아닌 건지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저는 그 많은 질문에 저의 경우는 코피는 잘 고쳐졌던 것 같다. 또 한약이 간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한 약초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 코피에 관련된 한약은 간을 보강하는 약초가 대부분이니 오히려 간이 좋아지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을 끊고 코피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었지만 그때도 다시 심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약하게 가끔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약을 조금만 더 써주면 다시 좋아져 재발되지 않았다며 나름 정성껏 준석 엄마 질문에 답을 드렸죠. 이런 저의 답변에 준석 엄마는 준석이가 사실 어릴 때부터 지방간이 있었고 간 수치도 늘 정상보다 높게 나와 한약을 먹이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도 지금은 코피를 고치는 것이 우선 급하니 코피부터 안 나게 해달라고. 절대 간이 나빠지면 안 된다고 또 당부세요. 참고로 준석이는 먹는 것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잠도 일찍 자고 운동도 하루 한두 시간 이상 꼭 하며 큰 스트레스 없이 사랑과 인정을 듬뿍 받는 아이예요. 눈빛은 예리하고 청기가 있어 보이며 체격은 키 160에 몸무게 65kg로 약간 통통하고 다부진 체격이고요. 참고로 준석이는 늘 더워하고 땀이 많은 편이며 대변도 좀 딱딱하고 굵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변기를 막히게 하고요. 또 코피가 나기 전에는 자주 머리를 아파했다네요. 코피가 나는 요새는 두통은 별로 없고요. 제가 준석이에게 살짝 준석님, 혹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왜 공부나 친구 관계 혹은 엄마 잔소리 같은 거요? 라고 물으니 준석이는 엄마를 보며 슬쩍 미소를 지으며 스트레스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걱정이라면 코피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그 정도래요. 제가 보아도 준석이는 모범생 스타일이긴 해도 운동도 노는 것도 마음껏 하니 공부도 관계도 크게 부담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벌써 4개월째 매일같이 코피를 펑펑 흘리는 준석이를, 그것도 간이 약해 늘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아이에게 한약으로 코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 그것도 간을 더 좋게 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예요. 준석이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처음 준석이는 한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코피가 바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일이 지난 후부터는 코피가 현저히 줄었고요. 대신 예전에 아팠던 머리가 다시 심하게 흔들리듯 아파왔죠. 저는 그동안 코피로 빠져나갔던 열이 코피가 덜 나면서 그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어요. 결국엔 한약으로 두통까지 고칠 수 있으니 걱정 말라 하면서요. 그렇게 두통은 한 일주일 정도를 파도처럼 밀려오더니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석 맘도 그제서야 졸인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이후 준석이 속열이 줄면서 대변도 부드러워지고 더위도 덜 타며 땀도 덜 흘려요. 코피는 30일이 지나면서부턴 가끔 조금 흘리다 말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력도 더 좋아져 저녁 8시, 9시 정도면 몰려왔던 피곤도 훨씬 덜하고 50일이 지나면서부턴 코피는 이제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0일 정도만 한약을 더 써보고 이젠 치료를 마무리하고 상태를 보자 했어요. 왜 한약으로 70에서 80% 이상 몸이 좋아지면 이후로는 스스로의 회복 능력으로 몸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준석 엄마는 조금은 걱정된 마음으로, 하지만 다시 코피가 나면 그때 다시 조금만 더 쓰면 되니 걱정 말라는 저의 말에 안심을 하며 총 70일간의 치료를 마무리하였네요. 이후 최근에 준석이가 다시 약국에 왔어요. 준석 엄마는 선생님이 봄 되기 전에 한약을 한두 번이라도 쓰면 좋겠다 해서 다시 왔다 하네요. 아,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준석이는 그동안 키가 4cm나 더 컸고 그동안 코피는 고무를 맞을 때 빼고는 흘리지 않았다 하네요. 다행히 두통도 다른 불편한 것도 전혀 없다 하고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준석이가 감기도 안 걸리고
채워놓은 체력을 아껴서 건강하게 잘 살아줘 코피가 다시 재발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렇게 혈색도 좋게 키도 잘 커서 다시 보게 된 것 모두 다요. 준석 엄마와 준석 아빠는 이번엔 제게 정식으로 우리 준석이 건강하게 해줘 정말 고맙다고 마음을 다해 고마워해 주시네요. 제가 원래 병을 잘 고쳐주면 맛있는 거 사오셔야 하는데 하며 농담을 다 했네요. 당연한 일인데 고마워해 주시니 너무 쑥스러워서요. 준석 아빠는 네 당연하죠. 다음에 꼭 사올게요 하시며 허허 웃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매일 펑펑 흘리는 코피를, 그것도 큰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반복되는 이런 증상을 한약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일지 않으세요? 제가 앞에서 코피는 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 말 기억하세요? 동양의학에서 코피는 간에 열이 차고 이후 혈액에 열이 차올라 그 열이 상체로 쳐오르며 비롯된다고 보아요. 하지만 혈관에 탄력이 좋은 경우는 코피로 나오지 않고 그저 얼굴이 붉거나 땀이 잘 나는 상태로, 때론 두통이나 뒷목 뻐근함으로 잘 나타나죠. 하지만 간의 기능이 약하여 혈관을 제대로 자양하지 못하면 당연히 혈관의 장벽이 약하고 탄력이 약해져 조그마한 압력에도 쉽게 찢어지겠죠. 우리 준석이처럼 혈액에 열이 많이 차 있고 그 압력 또한 심한 경우엔 매일 펑펑 덩어리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 준석이 코피를 고쳐주려면 제일 먼저는 간에 영양을 주면서 간의 열을 식혀 혈액의 열을 약간 내려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죠. 여기에 준석인 잘 먹는데도 조금만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해도 속이 더부르 가스도 잘 차는 편이니 소화력을 올려주고 담즙도 잘 나오게 도와줘야 하네요. 또 보조적으로 혈관의 탄성을 강화하는 약초들과 상중하초에 열이 차 있는 것을 완화해주는 약들을 써주면 용량과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웬만한 코피는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경험이에요. 하지만 얼굴이 하얗고 체격도 왜소한 허약한 아이들의 코피는 이런 처방이 아닌 정말로 혈관을 자양하는 약초들을 위주로 밥 잘 먹게 영양분의 흡수가 잘 되게 하는 약초로만 써야 해요. 그러니 알려드린 약초를 무작정 끓여 먹지 마시고 꼭 한의원이나 한약국, 또 저처럼 오래 한약을 지어온 약국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길요. 오늘 몇 달 동안 코피를 매일 펑펑 흘렸던 준석이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 한약으로 이런 어려운 병까지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또 한약으로 코피를 고치는 원리가 생각보다 깊이가 있고 논리적이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자연의 약초인 한약이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깊이가 있는 동양의학의 원리가 정말 지혜롭고 심오하다고 생각되어요. 여러분도 이런 동양의학의 원리로 스스로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여 자신의 고질적인 병을 고쳐보시길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